네, 올해 들어 여러 가지 이슈를 흔들리는 세계 증시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방산주들은 굳건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K방산이 전성기를 맞이할 거란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만큼 오늘 이슈 브리핑에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들의 급등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에 이어서 방위비 증액 압박으로 우리 노선을 바꾸면서 우리뿐 아니라 유럽, 미국의 방산주들의 시가총액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유가 방위비 증액을 포함한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멘텀을 더해줬습니다. 특히 안보 자강에 힘을 쓰는 유럽이죠. 자강이란 스스로 자, 그리고 강할 강. 자기를 강하게 한다. 그러니까 유럽 자체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자 방위 산업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독일과 폴란드는 징병제 재전환 그리고 핵무장 가능성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주들의 주목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방위비 증액 이슈입니다. 이 이슈 덕분에 국내 방산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쏠렸고 또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승세에 불을 붙이는 거는 바로 JP모간의 리포트였습니다. 지난 7일이죠. JP모간이 우리나라 방산에 대한 매력적인 부분을 나열하는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보고서를 낸 게 이례적인 일인데요. 보고서의 내용을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We prefer land system players. 라면서 우리 방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Our preference order is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호도에 대한 순위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목표가를 제시했던 JP모간인데요. 먼저 탑픽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가는 95만 원입니다. 오늘 종가의 기준으로는 오늘 종가로는 70만 2천 원이었는데 무려 20만 원이 넘게 차이 나는 부분이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종가 대비 3만 원이나 높은 12만 원으로 제시. 나머지 종목들 역시도 룸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권업계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발표로 평균 28%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었길래 이렇게 좀 제시를 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했던 유럽연합, 유럽의 군비 증강수의 모멘텀도 있고 중동 쪽의 군수 물자 수요가 증가하면은 우리 기업들 쪽으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점도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이제 위험성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휴전,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이나 아니면 예상보다 낮은 수출 영업이익률, 그리고 유럽의 방산, 자급자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출 기회를 제한적으로 이어갈 거라고 봤습니다. 네, 이런 모멘텀에 힘입어 세계 증시가 변동성을 키워갈 때 굳건하게 전진하고 있는 방산주였습니다. 올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세계 방산주들이었는데요. 보시면 밑에 있는 게 선진국 주가 지수입니다. 이 선진국 주가 지수가 하락세를 보일 때 오히려 MSCI 선진국 항공우주 방위 지수는 이와 반대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오히려 3월이 다가오면서 아예 다른 흐름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방산 그리고 급등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최근 코스피 시총 10위권 안착은 물론 9위까지 좀 치고 올라가면서 정말 상승의 저력을 또 보여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긴 했지만 하락세로 마감을 하긴 했어도 그래도 52주, 최근에 1년의 경험치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이 올라도 흔들려도 나는 굳건하다. 연일 좀 올라오고 있는 방산주 추가적인 상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펀더멘털리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도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슈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김대영 한국국가전력연구원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이 일제히 국방력 강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런 모멘텀이 우리 국내 방산주에도 훈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유럽의 재무장, 한국 방위 산업에는 분명한 기회 맞죠? 단기적으로는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음, 중장기적으로는 위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사실 지금 이제 유럽이 일제히 재무장에 들어서긴 했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방위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는 사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 조기에 종전하게 되면
지금 유럽이 갖고 있는 불안은 뭐냐면 러시아가 다시 한번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장 급하게 무기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K방산이 다시 한번 과거 폴란드 수출처럼 대규모 유럽 국가들의 그런 우리 국산 무기에 대한 도입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이후에 시간이 더해 간다라면 유럽 각국들이 자국 방위 산업을 정상화시키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우리 K방산이 들어갈 입지가 조금씩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K방산도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만들어 파는 것보다는 현지 생산을 통해서 색다른 기회를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K방산도 현지화를 해서 이제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리스크 요소도 분명히 상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 중동에서도 이 K방산에 대한 러브콜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확실히 우리가 잘 만들기도 하고 납기 기한도 정말 야무지게 잘 맞춰주는 특징 때문인지 중동의 사랑까지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중동 수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개를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이제 엠바고도 걸고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저도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수출 계약들이 사실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육군의 육군 부대 K2 전차, K9 자주포 그밖에 여러 가지 국산 무기들이 현지에 가서 해당 국가들과 연합 훈련을 했던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 빠르면 올해 혹은 이후에 다양한 그런 K방산 무기 체계에 대한 좀 계약이 이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폴란드에도 우리가 이제 K2 전차를 수출했지만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노후 전차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중동 국가를 다 포함해서는 1,000여 대 넘는 그런 그 노후 전차에 대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중동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와지고요. 이 밖에 K9 자주포도 추가적으로 중동 수출이 유력해 보이는 그런 무기 체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노후 전차 수요가 늘어나고 또 K9도 좀 훈풍 관련해서 이제 좋은 뉴스가 추가적으로 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주말 폴란드와는 또 2차 계약이 이르면 다음 달에 체결이 될 예정이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유럽 국가, 뭐 중동 국가들과의도 계약 계속해서 기대해 봄직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폴란드와의 2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K2 전차의 현지 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현대 로템과 현지 국영 방산 업체인 PGZ와는 사실상 모든 내용이 협상 내용이 사실상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폴란드에서 이 K2 전차를 현지 생산하는 이 폴란드 국영 방산 업체 PGZ와 폴란드 정부 간의 이런 협상이 좀 늦어지면서 그동안 이제 계약 체결이 계속 지연돼 왔는데요. 최근 이 들린 소식에 의하면 빠르면 다음 달에 이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 밖에 폴란드 외에도 뭐 슬로바키아라든지 루마니아 이런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지금 이 K2 전차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제 폴란드가 현지 생산하게 되는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K2PL로 불립니다. 근데 이 폴란드 현지 생산 K2 전차와 관련돼서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좀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요.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동국의 지금 노후 전차들을 시급히 대체해야 되는 수요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에는 아마 K2 전차의 중동 수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수모를 당한 이후 사실상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끊긴 상황인데요. 러시아가 이달을 틈타 좀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기도 했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가능성은 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완전히 사라졌다라기보다는요. 사실 이런 그 종전 협정이라든지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이 지금 협상 파트너들 간의 의제 조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빠른 시간에 이 평화 협정에 서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례로 과거 우리 6.25 전쟁 때만 보더라도 이 휴전 협정과 관련돼서 한 3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단편적인 상황을 가지고 평화 협정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아마 장기적이고 지루한 그런 협상이 계속 이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한 평화 협정은 조금 다소 지루한 중장기적인 국면에 닥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은 이 같은 이슈를 또 방산주가 어떻게 흡수하고 반응을 해줄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산주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오늘 전반적인 방산주는 쫙 우리 이창원 이사님이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항공항공 우주 K-21 전투기 수출 기대감으로 오늘 신고가 나왔고요. 하나시스템도 그 본업 상장이라든가 지금 그 필리조선소 흑자 전환 기대감 이런 것도 분석 나오면서 또 신고가. 현대로테 아까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기대감 붙으면서 올라갔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JP모건 리포트 나오면서 단기 상승 나왔다가 차익 매물에 나왔고 LIG 넥스원도 장중에 이제 하락했다가 뭐 약보합 약간 그 낙폭을 줄이는 정도로 그런 흐름을 끝났는데 그 뉴스가 나왔던 게 구조 규모의 그 K2 전자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내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거였거든요. 그동안 이제 180대에 대한 직접 구입이라든가 현지 생산에 대한 그 병행 방식으로 해서 이게 납기라든가 단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거의 합의점에 다 왔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폴란드 정부의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지는 않아서 이게 만약 이걸 그 계약을 하게 나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무기를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는데 어쨌든 이 그 계약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추가 업사이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추가 업사이드를 보고서 여기서 신규로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건 좀 다른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고 그 아까 앞서 보여주신 그 JP모건 보고서 같은 경우가 방위산업 업체들 뭐 목표 주가 평균 28% 상향을 했고 그래서 뭐 업사이드는 있다고는 보는데 먹을 폭이 얼마큼 남았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은 좀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들고 가실 만한 구간이지만 신규 매수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상승의 룸이 얼마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시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국내 방산주뿐만 아니라 미국 방산주, 유럽 방산주들도 지금 불을 뿜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방산주의 상승 동력이 되는 핵심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국가 간의 갈등이 될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의 갈등, 그렇죠. 그게 이제 더욱 국방비 증강 그쵸. 네. 트렌드를 더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겠죠.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발했더라고요. 벌써 3년째가 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도 국제적인 분쟁도 있었고 대만 해협 남중국해에서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서 더욱 이런 이제 부분들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서 예외가 아닌 것 같고 게다가 각국이 핵무장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증강 트렌드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한 논의가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까 연구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휴전 논의가 나오고 나서도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간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긴장감은 크게 약화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자국의 방위를 강화시키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해서 나토에서 우리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너네 국방비를 더 늘려라. 이런 것들을 강요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국방비 증강을 나라별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이번 분쟁으로 해서 무기의 16%를 이제 소진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8천억 유로, 이게 하나로 1260조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국방비 증액을 발표를 했고요. 중국에서는 25년 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한 356조 원의 예산을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중동도 대규모 교체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전 글로벌 방산주들이 주가는 성장이 꺾이지 않는 한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방비를 두고 불거진 이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국가들의 갈등이 또 각국의 이제 방산주들의 상승의 동력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말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창원 이사님이 보시기엔 신규 매수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운 구간인 건 사실이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가 모멘텀별로 각 기업들이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는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우리 뭐 JP모건도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 그 리포트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한글 번역본도 있으니까 보시고 네네. 그러니까 유럽과 중동 연간 신규 그 시장 규모가 유로 14조에 중동 뭐 9조에서 19조 정도인데 방산업체들의 연평균 수주 규모가 9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 중에 이제 67%가 폴란드 차지인데 그러면 이제 9조 대비해서 19조 대비는 뭐 2배 좀 넘는 이제 수주 규모가 더 늘어나는 건데 주가는 그 이상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3월 첫 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이제 방산 종목들이 국내에는 한 42% 올랐고 오늘 추가 더 올랐으니까 뭐 그 이상 상승이 50% 가까이 올라갔을 텐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뭐 항공 우주, 하나 시스템 다 모멘텀이 다 좋습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와 그 천무 다연장 로켓에 대한 그 유럽 쪽의 확장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 생산 기지 확보로 해서 뭐 수주 기대감도 좋고 또 이제 항공 우주 오늘 신고가 나온 것도 그 KF-21 전투기 그 사우디아라비아 수주권이 뭐 최대한 8조 원 얘기가 나오기 네. 때문에 굉장히 크고 또 이제 BNK에서 오늘 그 방탄주들도 리포트 잘 나왔어요. 특히 하나 시스템을 이제 본업의 성장이라든가 이제 조선처 흑자전의 얘기도 나오면서 시세는 나왔지만은 다만 이제 증권사 목표가를 제가 다 체크해 보니까 이제 돌파를 했거나 거의 육박한 종목들이 상당수 나와 있고 이미 이제 그 이상 있는 종목들 많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 수주권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다만 이제 가격 매력이 너무 떨어졌다. 단기 슈팅에 따른 가격 매력이 좀 적은 편이라서 좀 비중 축소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저는 지금보다도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를 기다리게 되면은 지금은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슈팅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좀 추격 매수하는 거는 위험하지 않을까. 오히려 한 달, 2달 뒤에 조금 더 매력적인 좀 떨어진 가격 구간대가 올 수 있으니 그때를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창원 이사님의 의견은 잘 알겠고 도현정 부장님도 이 방산주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이창원 이사님과 좀 동의를 하시는지 어떻게 좀 다르게 보십니까? 아니, 비슷할 수 있다고 어떤 생각이 의견이세요? 되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차익 실현과 신규 매수가 가능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인가요?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 보면 저점이 한 1년 수개월 전에 저점을 형성을 하고 그 이후에 7배 정도 올랐어요. 네. 올해 연간 수익률도 뭐 40% 넘게 오른 상황이어서 가파른 상승이 있긴 했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 번에 더 불꽃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K방산, 역시 방산에도 K자가 붙죠. 그래서 그쵸. 우리 방산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또한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 빠른 납기. 그래서 지난 6일 폴란드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한국산 무기를 대놓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강조한 건 빠른 납기. 주문 뒤 1년 만에 그야말로 로켓 배송으로 왔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느린 경우에는 유럽의 그 방산업체들로부터 받을 경우에는 14년도 걸린다고 해요. 정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방산 기업들이 작년에 이연된 수주까지 포함해서 올해 신규 수주까지 생각을 하면 역대 최고 수주 금액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올해 또 그리고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27년에는 글로벌 점유율이 6%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무기 수출 4위의 강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업체들 그리고 보면 작년에 이익 증가율이 1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율이 점점 이제 분기 단위로 올라와서 하나에어로나 하나 로템을 보면 4분기에는 40%의 마진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하나에어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글로벌 피어가 라인메탈 독일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인메탈은 지금 PER이 한 40배 정도로 받고 있다고 해요. 하나에어로는 한 20배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불꽃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그 부분일 거고요. 그런데 그럼 라인메탈의 그 PER이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고 하나에어로가 하나에어로와 밸류에이션이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들 뭐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무기 군비 증강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고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하나에어로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을 따라잡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하나에어로나 현대로템이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고 대장주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저 효과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이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요. 이 두 기업이. 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넘어서면 이제 실적의 기고 효과 때문에 조금 실적 모멘텀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나 카이나 연말부터 수주 기대감이 큰 이런 기업들로 교체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현정 부장님은 또 스몰캡 연구원으로도 활동을 하신 이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기업 분석에 대해서 또 철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일부 좀 단기적인 슈팅은 나올지언정 그래도 너무 오른 건 맞다. 오른 건 사실이니 좀 전략적으로 짧게 트레이딩 영역이 가능하신 분들 내지는 좀 활발하게 순환매 장세에 자신 있으신 분들의 좀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슈를 바탕으로 두 분의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이사님, 내일도 우리 시장 좀 답답할까요?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수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41선 지지 양상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는 코스닥이 좀 더 강했지만 3월 달은 좀 약하면서 이제 오늘 61선 지지 양상을 보여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의 조정으로 인한 것이니까 지금 양쪽 다 단기 조정은 충분히 좀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목요일날 말씀드린 게 지수의 움직임과 종목별, 섹터별 움직임이 좀 다르다도 그 고조가 다르기 때문에 지수는 안정적이지만 종목별로 좀 오버슈팅 된 것도 있고 좀 많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쫓아가는 매매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공매도를 이제 3월 30일을 전면 재개를 앞두고 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올라간 섹터에 대해서 좀 차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저 PBR이라든가 자산주라든가 그리고 저 퍼 종목들 그리고 이제 많이 낙폭이 과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하면서 지금 롱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 롱숏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이 하락한 종목을 손절해서 급등한 종목을 쫓아가는 매매는 지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대형주 단에서는 많이 낙폭 과대 종목들은 좀 지켜보시고 이달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섹터로는 제가 이제 4월에서 5월달에 이제 모멘텀이 집중된 제약바이오 종목도 좀 찾아서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한국전력TV에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이제 삼천전직을 제일 말씀드렸고요. 지난 12월 3일 그 비상계엄 때 당시 말씀드린 종목이 보로노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 12월 3일에 말씀드렸고요. 그거 계속 좋은 관점 유지하고요. 신고 계속 경신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광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지금 배터리 가격이 상승이 전망되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바닥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단기 이슈는 아닙니다. 콩고에서 이제 코발트 수출 금지를 풀면서 수출 금지를 하면서 오늘 이제 NCM 양극재 가격도 좀 다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황산 코발트 가격도 54% 상승되라서 이건 이제 배터리 가격 상승 이슈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는 바닥에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애플 폴더블 관련 폴더블 아이폰 관련 종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2분기에 이제 벤더 선정하고 26년부터 본격 출하가 될 건데 애플이 이제 폴더블을 하는 이유가 AI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AI의 UI가 폴더블에 적합하기 때문에 네. 지금 관련해서는 덕산네트웍스가 저는 탑픽이라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는 블랙 PLD가 이제 독점이기 때문에 덕산네트웍스 잘 보시고,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도 센서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아이오닉 5 자율주행 택시에 들어가는 거기에 관련된 부품주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볼 만한 섹터까지 쫙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도현정 부장님은 내일장 전략 어떻게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월 사실 우리 지수가 많이 상승했다 해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맞아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어려운 구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현금을 좀 만들어 두어야 할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익이 나신 종목들 그리고 이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이제 시기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많죠. 그래서 미국에서 소비 지표가 또 CPI, PPI 발표가 네. 있고요. 우리 14일 날 또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제 그 판결 심판이 좀 예상이 전후로 해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테마에 따라서 이제 종목 변동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게다가 다음 달에 공매도도 지금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많이 오른 섹터에서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가 노렸던 섹터, 종목, 사고 싶었는데 없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예, 좀 사들여 가면 어떨까. 너무 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개월 계속 그리고 제가 이제 주식을 팔면 약간 털린다는 표현이 있죠. 예, 그러니까 함부로 주식을 팔면 안 되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차익 실현하시고 과감하게. 예, 과감하게 하시고 현금을 좀 모아두시고 기회를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현정 부장님의 키워드는 조심조심이네요. 일단은 현금 비중을 늘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원 이사 도현정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